비트코인은 올해 1억을 넘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의 ETF가 드디어 거의 사실상 승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승인은 아니지만은 SEC가 비트코인 ETF의 다음 주 거래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고, 그로 인한 기대감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횡보를 해가지고 메이저장이 조금 더 왔었으면 어땠을까 싶었지만 그걸 이제 제끼고 비트코인이 더 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ETF 기대감으로 이렇게 좀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거의 사실상 ETF가 승인이 된다. 그리고 선물 계약에 근거한 ETF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물이 만약에 요번에 승인이 나면 현물도 바로 얼마 안 돼서 승인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게 또 실패하면 퍼드가 되고 하락에 대한 재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또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미쳐가지고 포모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런 거는 아직 이르다, 시기상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것 말고도 비트코인이 1억을 가야 되는 이유는 너무 많아요.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억을 넘어야 되는 이유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테더 스테이블 코인이 공급량이 거의 6배, 5.95배니까 거의 6배가 증가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돈을 찍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죠. 당연히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게 다 어디로 가요? 자산으로 가는데. 근데 이거는 중앙은행 돈을 찍어가지고 자산으로 정확하게 가라고 지정을 해준 것도 아니야. 왜? 이 돈을 가지고 시장에 풀려서 다른 곳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이게 코로나라는 특수가 발생해가지고 2020년에 덤핑이 온 거를 경기부양책을 통해서 할 때가 이제 언택트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전자상거래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딱히 쓸 데가 없으니, 그래서 그때 다 남은 게 주시장이나 이런 데로 갔었던 거죠. 부동산이랑. 근데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일 수밖에 못 써요. 그 말인 즉슨 무엇이냐? 이 모든 돈이 1020억 달러라는 데는 어마어마한 돈이 다 어디로 가요? 코인으로 간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강세장을 뜻하는 신호고, 그 다음에 주기용 대표가 보시면은 1860억, 이건 제가 저번에 유튜브에도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이 이동을 했다. 이거는 뭐예요? 고래의 손바뀜이고 뭐다? 제 예상에서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손바뀜이 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항상 연말에 비트코인은 장이 끝나는데 이 4년 주기의 사이클이 이번에 이 미국이라는 쪽으로 사이클이 손바뀜이 되면서 사이클 자체가 바뀔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나스닥처럼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그래프를 그리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불장을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아요. 저만의 의견이 아니고. 저는 일단 아직까지는 2013년과 동일하게 갈 것 같다고 보고요. 2013년도 12월 초나 이런 시점에 장이 끝났기 때문에 저도 연말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빠르게 비트코인이 올라야겠죠. 그래서 굉장히 강세장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있어요. 뭐냐면 이게 10월 7일날 얘기를 한 건데, 원래라면은 그 현물에서 코인베이스의 거래량 지배력이 증가가 됐었는데 높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바로 뭐죠? 내부자 거래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ETF가 될 걸 미리 알고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는데, 이게 내부자 거래라는 부분에 끼지 않기 위해서 다른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코인베이스의 지배력이 올해 초에 비해서 별로 안 높다는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ETF 승인을 예상하는 내부자 거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결과적으로 봤을 때 거의 지금 들어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거래소에 있는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거의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2008년이나 2018년이나 그쵸? 그 수준에 해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근에서 한 방 떨궈줬고 여기서 한 방 떨궈줬으니 이제는 뭐다? 오를 일만 남았다 이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거래소 유지 물량이 없다는 것은 거래소에서 조금만 호가를 긁어도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선물을 숏을 청산시키면서 숏 스퀴즈를 발생시켜서 연쇄로 비트코인이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저 같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훨씬 더 유리한 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1억을 갈 이유가 또 충분하고, 또 하나는 또 무엇이냐. 자, 이걸 보시면 비트코인 장기 홀더 비율은 8개월 동안 이 범위를 유지한다. 이 지표는 흔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약세장이 끝날 때나 혹은 깊은 사이클 중간 수정 때 발생을 한다는데, 그래서 이럴 때 보면 다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랐고 여기서 내려갔지만 이거 빼고는 쭉 올랐고, 이것도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곧 1억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마이클 세일러는 뭐라 그랬냐면은, 채굴자가 지금 상장을 한대요. IPO 해가지고 상장. 이게 무슨 말이다. 채굴자가 이제 음지에 있는 채굴자가 어떤 주식시장을 통해서 상장을 하면 비트코인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왜? 더 탈중앙화가 된다는 소리니까. 채굴 세력에서 나눠진다는 거죠. 탈중앙화가 돼서 여러 개로 쭉 퍼져서 나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플랜 B는 또 뭐라 그러냐, 계속 간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이클을 봤을 때 얘가 이 주황 색깔이 뜬 시점에서 빨간색이 뜨려면 한번 점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2013년과 비슷한 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서 이만큼 뛴다는 건데, 여기서 이만큼 뛰면 1억이 문제가 아니고 10만 달러는 여긴데 1억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을 바라볼 수도 있겠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딜 바라보냐, 이제는 슬슬 오픈할 때가 된 것 같아요. 28에서 32만 달러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를 보고 있어요. 이 정도를 보고 있다. 너무 뽐오지 마시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베리 실버트가 게임 언이라고 합니다. 게임 언. 참 진짜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 했겠어요. 말하고 싶어 죽으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조금만 오르면 트윗하고 막 그런데, 요즘 갑자기 베리 실버트가 트윗이 많아졌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얄밉죠. 진짜 얄밉기는 해요. 그쵸?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장기 투자자가 미실현 수익, 그러니까 익절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시가총액의 몇 프로다? 70%다. 그러나 이 장세를 예측을 해봤을 때 기존 과거의 장세에서 항상 꼭지점이 되려면 뭡니까? 75% 이상에서 1이 되면 이건 비트코인 강세장이다.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홀드할 때 그때가 이제 고점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때도 그랬고 요번 달에도 요번 연도에도 그랬다는 거죠. 5월 달에도 그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진짜 매일매일 보여드리는 것, 하이먼 민스키 거품의 구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라 그랬어요. 지금 비트코인의 자리가 여기라 그랬는데 지금은 여기라고 볼 수 없죠.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기라고 보거든요. 왜 언론 주목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기관 투자자가 본격적으로 온 다음에 1차 매도한 시점이 저는 5월달 그 부처빔이라 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언론 보도가 증가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첫 번째가 소스가 뭐냐,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이다. 그러니까 금과 같은 존재다. 이게 바로 뭐예요? 나스닥이랑 디커플링이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산으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고 자산군에 편입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 그 다음 세 번째가 또 뭐냐면 그런 거예요. 뭐냐? 바로 광고. 근데 여기서 얼마 전에 굉장히 주요한 광고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레이스케일입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이 뭘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 여기 나오는데요. 광고를 찍었어요. GBTC, 비트코인 신탁에 대한 광고를 찍었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막 하지만 나중에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싸우지 않고 여기서 집에서 비트코인 신탁을 하면 그냥 알아서 투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요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광고를 지금 시점에 한다는 건 비트코인 트러스트 신탁의 주 고객층이 거의 기관이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이 보통 그레이스케일 신탁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관의 수요는 끝났고 충족이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을 탑승시켜서 핸들링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주요한 비트코인에서 주요한 그 세력으로 불리는 그레이스케일이 이런 광고를 냈다는 건 비트코인 트러스트 신탁에 대해서 이런 광고를 냈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먼 미nsky 차트로 봤을 때 지금 구간은 언론 주목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28만에서 32만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를 테니 제가 이런 말을 진짜 3만 달러나 이 시점대 했으면 욕 엄청 먹었어요. 진짜. 근데 저는 한 번도 관점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가격을 볼 때는 여긴 거예요. 그래서 28만에서 32만. 그리고 사실 조금 더 높이 보긴 하는데 이거는 아직 말할 시점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댓글이 엄청 달리겠죠. 이제는 근데 1억 간다 그러면 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 정도로만 영상의 썸네일에서는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저는 지금은 28만에서 32만 정도를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기나긴 하락장이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먼저 가는데 이 비트코인이 가지만 이후에 알트들이 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거. 왜? 비트코인으로 시총이 쭉 빨아들이면 나중에 뭐라 그랬죠? 이걸 다시 알트로 나눠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알트를 천천히 분할로 사주시는 것도 괜찮고 비트코인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